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뉴스데이입니다. 며칠 동안 순조롭게 줄어든다 싶었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만에 약 2배로 뛰었지요. 당장 어젯밤에도 건물 전체를 격리했던 경기도 정신요양시설에서 1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추석 연휴입니다. 5월과 8월 연휴 끝나고 확진자가 폭증했는데 이번 연휴 전 상황, 즉 현재 상황이 5월과 8월 연휴 직전 상황보다 더 안 좋아서 최악의 경우엔 하루에 700명, 8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 중이었던 경기도 일산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시설 3층 입소자로 같은 층에서 생활했던 56명 가운데 지금까지 34명이 감염되는 등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증권회사에서도 지난 20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같은 층에서 근무한 직원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흘간 20명대로 주춤하던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40명대로 늘면서 전체 확진자 수는 110명으로 다시 1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다가올 추석 연휴 이후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엿새간 이어진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8월 광복절 연휴 때도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등 연휴만 지나면 확진자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8월 15일 2차 확산이 일어나기 직전의 수준은 10명, 20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0, 50명, 70명까지 되는 수준에서 2차 확산이 나타난다. 그럼 3차 확산이잖아요. 그럼 하루 7, 800명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숙박 예약률이 매우 높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대해 특별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열이 나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와 숙소 내 의무격리 비용도 본인이 지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택배기사나 화물차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가장 먼저 지급됩니다. 시간이 촉박해 모든 지원금이 추석 전에 전달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상별로 자세한 계획을 이덕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오늘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대상자에게 신청 순서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오늘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선 20만 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한 뒤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동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고 13세에서 15세 중학생 학년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은 사전 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 생계 지원금에 대해선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해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대응하는 집단소송 제도가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됩니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아예 상법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장재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 도입하는 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의 입법 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집단 소송제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단 소송제는 현재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 증권 관련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원하면 현재 형사 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재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왔던 집단 소송 제기와 허가 절차도 빨라집니다. 법무부는 또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면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별 분야에 따라 19개의 법률에 산발적으로 적용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으로 일반화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처럼 기업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적용됩니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 뉴스로 심각한 피해가 생겼을 때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 분야 확대로 기업들의 책임 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측 총격에 의해 사망한 뒤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 공무원이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하고 월북 가능성을 열어놨었습니다. 사망 경위에 따라서 남북 관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서해 최북단소 연평도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 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의 실종 사실은 21일 당직 근무를 서던 A씨가 새벽 1시 35분쯤 문서 작업을 한다며 조타실에서 자리를 뜬 뒤 10시간 넘게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신고를 하며 알려졌습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인근 선박들까지 투입돼 샅샅이 수색했지만 발견된 건 배 위에 벗어둔 A씨의 신발뿐이었습니다. 실종 위치는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이며 북방 한계선에선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은 A씨가 어떻게 떠내려갔는지 월북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경위를 파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엔 다양한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는 오늘 오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올 한 해만 해도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방송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당초 취지와 달리 다른 용도로도 쓰이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송사들이 내는 돈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통신사들이 내는 주파수 사용비도 약 5천억 원입니다. 어제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금 가운데 상당액을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래 목적인 방송 발전이 아니라 국가 홍보나 예술 진흥 사업 등 전혀 다른 분야에도 쓰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적인 사업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좀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원이 얼만큼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수요 조사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 기금을 걷는 방식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 사업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도 방송통신망으로 수익을 내는 만큼 기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바이스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또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방송통신이란 개념보다 좀 더 확대해서 미디어란 개념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만 부담을 떠안고 해외 기업은 법망을 피해가지 않도록 세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어제 세미나에선 기금을 운용할 때 공익성을 우선해 지역 방송이나 장애인 방송 제작 등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